서기 900년, 신라는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왕국이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화랑을 길러내며 황금으로 불상을 세우던 동방의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천년의 영광도 결국 막을 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신라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의 끝없는 수탈에 농민들은 씨앗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봄이 와도 씨를 뿌릴 수 없고 가을이 와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한 노인이 40평생 농사지은 땅을 떠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렸으니 백성도 나라를 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땅을 버린 백성들은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적이 되었고 어떤 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주, 천년 왕국의 심장이었던 이곳에서도 왕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왕을 무시했고 지방의 호족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여전히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웃음소리가 궁궐 담장 넘어 백성들의 신음을 덮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궁궐 안은 천국이었고 궁궐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관리들이 찾아와 세금을 독촉했습니다. 이미 낼 것이 없던 농부는 마지막 남은 씨앗까지 빼앗겼습니다. 농부는 관리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우리 식구는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농부는 낯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둘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전역에서 반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견훤, 양길, 궁예, 각지에서 강력한 군벌들이 등장하며 스스로를 왕이라 칭했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개성송악이라는 곳에 한 상인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바닷길을 열어 무역으로 재산을 모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당주는 왕룡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2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왕건. 훗날 이 땅을 하나로 묶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악의 항구에 큰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당나라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도자기를 가득 실어왔고 왕건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왕건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상인이 말했습니다. 왕 도련님, 신라는 이제 끝입니다. 곧 새로운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오. 왕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그날 밤, 왕건은 아버지 왕룡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궁예라는 자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합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룡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나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숨어서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접 나서서 세상을 바꾸거나. 너는 어느 쪽이냐? 왕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백성이 편안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왕룡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길을 가거라. 아비는 너를 믿는다. 며칠 후 왕건은 결심했습니다. 궁예의 진영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송악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의 바다가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왕건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사실을. 천년 왕국 신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 3명의 남자가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들 중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전라도 이곳은 예로부터 기름진 곡창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말 이곳 백성들의 삶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고달팠습니다. 수탈은 더 심했고 억압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견훤. 그는 아자게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는 신라 군대에 들어가 무술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진골 귀족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신라였습니다. 견훤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서기 892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견훤은 무진주, 지금의 광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함께 고생한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형제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도 개 취급을 받소. 이제 더 이상 신라의 개로 살 수는 없소. 부하들이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날 밤 견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견훤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신라 관리들의 수탈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견훤은 해방자였습니다. 견훤은 점령한 마을마다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괴롭힌 놈들과 다르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900년, 견훤은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완산주 성루 위에 선 견훤. 그의 뒤로는 수천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견훤은 크게 외쳤습니다. 듣거라. 나 견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후백제의 건국을 선포한다. 백제의 원한을 싣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세우리라. 병사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견훤은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신라 군복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왕복을 입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한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견훤은 홀로 궁전 누각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싸움, 수없이 많은 죽음. 하지만 이제 그는 왕이었습니다. 견훤의 후백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를 장악한 그는 이제 경상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라의 심장부, 경주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견훤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소.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하오. 그의 야망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견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북쪽에서는 궁예가, 서쪽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예라는 자는 견훤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정탐꾼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왕마마, 궁예가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합니다. 견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재미있군. 백제, 고구려. 그렇다면 신라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견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 자리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것을. 견훤은 강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크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용맹했고 그의 전략은 날카로웠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무서운 호랑이. 하지만 견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권력, 더 화려한 왕관.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훗날 그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후백제의 왕 견훤. 그는 이제 이 땅의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에서 왕이 된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강하지만 결국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외로운 호랑이는 언젠가 무리에게 당한다는 것을. 견훤의 운명은 아직 절반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신라 왕궁,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궁 깊숙한 곳,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모였고 아기는 왕자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극심했습니다. 왕자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날 밤 암살자들이 그 아기를 죽이러 왔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암살자들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좁은 골목에 몰린 유모. 그녀 앞에 검을 든 자객이 섰습니다. 아기를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자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이 내려왔고 아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기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한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유모는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데리고 왕궁을 떠나 세달사라는 절로 향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궁예였습니다. 세달사에서 궁예는 스님들 손에 자랐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그는 총명했습니다. 불경을 읽고 글을 배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왕자였다. 하지만 버림받았다. 그 상처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15이 되던 해, 궁예는 우연히 병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절에서는 금지된 책이었지만 그는 몰래 읽었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탐독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궁예야, 스님이 될 몸이 왜 전쟁책을 읽느냐? 궁예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는 이 썩은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미륵이 되겠습니다. 20이 되던 해, 궁예는 절을 떠났습니다. 그는 양길이라는 군벌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양길은 북한강 유역을 장악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궁예는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마다 앞장서서 싸우는 궁예, 그의 용맹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양길 밑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왕자였다. 누구 밑에서 굽실거릴 몸이 아니다. 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양길이 궁예에게 명령했습니다. 북쪽 명주, 지금의 강릉을 점령하고 오너라. 궁예는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을 점령한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길을 배신하고 독립한 것입니다. 898년 궁예는 송악계성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송악 호족의 아들 왕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눈빛을 읽으려 했고 왕건은 궁예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궁예가 먼저 말했습니다. 송악 왕씨, 그대는 해상 세력을 가진 명문이라 들었소. 나와 함께하지 않겠소. 왕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을 모시겠습니다. 궁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901년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강력한 왕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후 그의 성격은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 나를 핍박한 사람들 모두 용서할 수 없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절을 요구했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관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술이었습니다. 궁예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서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내 마음속에 영모가 보인다. 그렇게 지목된 신하는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고 공포가 궁전을 지배했습니다. 왕건은 그 모습을 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군,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애꾸는 왕자 궁예. 버림받은 상처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상처는 결국 그를 광기로 몰아갔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개성, 송악 이곳은 예로부터 바닷길이 열린 곳이었습니다. 한강과 예성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이 땅은 천년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대대로 지배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씨 가문이었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은 뛰어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며 무역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그 기반 위에서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해상 무역뿐 아니라 육지의 호족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송악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877년 왕건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위수광후가 그를 낳던 날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오색 구름이 집을 감쌌다는, 물론 훗날 꾸며진 이야기겠지만 왕건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왕건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15이 되던 해 왕건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며 왕건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당나라에서 돌아온 왕건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가문의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과 협상하고 호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왕건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는 번 돈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변 호족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건을 좋아했습니다. 왕 도련님은 다르시다.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시다. 하지만 왕건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지금 베푸는 것이 훗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권력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898년 왕건의 나이 21. 그때 궁예가 송악에 나타났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 공기가 긴장했습니다. 궁예는 왕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훤칠한 인물이로군. 나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왕건은 고민했습니다. 궁예는 강했습니다. 북쪽을 거의 장악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위험한 냄새도 났습니다. 한쪽 눈에서 타오르는 광기의 그림자 같은 것. 왕건은 아버지 왕룡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님, 궁예를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왕룡은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거나 지금은 혼란의 시대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일단 그를 따르되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언젠가 내가 선택할 순간이 올 것이다. 왕건은 궁예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투에서는 용감했고 정치에서는 슬기로웠습니다. 특히 그는 수군을 이끄는 데 탁월했습니다. 903년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서해를 장악하려 했고 궁예는 왕건에게 명령했습니다. 왕건, 내가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지켜라. 왕건은 함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바다 위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후백제의 수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조류를 이용했습니다. 적의 배를 교란시키고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역시 왕건이로군. 그대 없이는 내 대업을 이룰 수 없소.
왕건은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궁예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포악해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 왕건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군은 훌륭한 분이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셨다.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란 것을. 왕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것. 전쟁이 끝나고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웃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가능한 세상.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칼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친구를 버려야 하고, 때로는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을 위해서. 송악의 잠룡, 왕건. 아직은 다른 이의 그늘에 있었지만 머지않아 그는 하늘로 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910년이 되었습니다. 궁예의 후고구려는 이제 한반도 중부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철원을 도읍으로 삼은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왕건이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제 궁예의 가장 신임받는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궁예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궁예는 왕건을 불렀습니다. 어두운 궁전, 붉은 촛불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높은 옥좌에 앉아 왕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눈에서 기묘한 빛이 흘렀습니다. 왕건, 궁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대는 내게 충성하는가? 왕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 이 몸은 오직 죽음만을 섬깁니다. 궁예는 일어서서 천천히 왕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나보다 그대를 더 따르는가? 궁예의 목소리에 위협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장수들이 나보다 그대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가? 왕건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군,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궁예는 왕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심법을 행하는 척했습니다. 관심법으로 그대의 마음을 본다. 보인다. 영모가. 아니, 아직은 아니로군. 궁예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다. 그대를 믿겠다. 하지만 명심하라. 나는 미륵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왕건이 물러난 후 궁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왕건, 그놈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필요하다. 궁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왕건이 자신보다 인망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예의 왕후 강씨가 궁예에게 간청했습니다. 대왕마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소서. 궁예는 차가운 눈빛으로 왕후를 보았습니다. 왕후, 그대도 나를 의심하는가? 나의 정책을 비판하는가? 왕후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마마. 다만 백성들이. 궁예는 갑자기 옆에 있던 철퇴를 들었습니다. 닥쳐라. 내 마음속에 영모가 보인다. 왕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궁예는 미친 듯이 철퇴를 내리쳤고 왕후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침전에서 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주군. 어찌 이렇게까지. 왕건의 곁에 있던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군은 이미 정상이 아니십니다. 배연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왕후마마를 죽이다니. 이제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래도 주군은 주군이오. 하지만 왕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궁예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예는
자신의 두 아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배신하려 하는구나. 왕위를 노리는구나. 어린 왕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왕자는 살해되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나일지도 모른다. 왕건의 처소로 밤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김낙, 궁예의 핵심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촛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신순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왕건 장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군은 미쳤습니다. 왕후를 죽이고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복지겸도 동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가혹하고 부역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나라입니까? 왕건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궁예는 한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왕자에서 일어나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홍유가 왕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 결단하십시오. 지금 주군은 궁예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그 말이 왕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주군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다. 왕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궁예 주군의 목숨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 918년 6월, 역사를 바꿀 결정이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왕건과 궁예, 한때는 주군과 신하였고 스승과 제자였으며 동지였던 두 사람. 운명은 이제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땅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궁예를 섬기던 시절,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쪽의 견훤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견훤의 후백제는 전라도를 거점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주는 후백제의 곡창이자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궁예는 왕건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왕건, 나주를 빼앗아라. 견훤의 목을 조르려면 그의 곡창을 끊어야 한다. 왕건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주는 내륙 깊숙이 있었지만 영산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육지로 가면 견훤의 대군과 맞서야 한다. 하지만 바닷길로 간다면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서해로 나섰습니다. 910년 봄, 왕건의 함대는 나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거대한 파도가 배들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장군, 돌아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습니다. 왕건은 돛대를 붙잡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간다. 이 정도 파도를 두려워하면 어찌 천하를 얻겠는가. 왕건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지만 왕건의 함대는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멎었을 때 그들은 나주 앞바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왕건은 밤을 틈타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견훤의 군대는 육지에서 오는 적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왕건의 군대가 나주성에 나타났습니다. 후백제 수비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이다, 적습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건의 군대는 순식간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나주를 지키던 장수가 항복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항복하겠소.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은 보장한다. 하지만 무기를 내려놓아라. 나주는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주 백성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약탈당하는 건 아닐까?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왕건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놀란 눈으로 왕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견훤은 여러분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앞으로 세금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인가? 세금을 줄여준다고? 왕건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여러 군 줄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겠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입니다. 그날 이후 나주 백성들은 왕건을 환영했습니다. 견훤에게 억압받던 그들에게 왕건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건, 장군은 다르다더라. 백성을 사랑한다더라.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왕건, 그놈이 감히. 견훤은 즉시 군대를 보내 나주를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이미 단단히 방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후백제군이 나주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건을 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왕건, 장군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희망을 지켜야 한다. 한 달간의 공방전 끝에 후백제군은 퇴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건을 이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주는 왕건의 손에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왕건은 나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쟁은 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이 경험은 훗날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주 해전의 승리,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918년 철원 궁예의 궁전. 한때 백성들의 환호 속에 세워진 이 궁전은 이제 공포의 전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침마다 시신이 실려나갔습니다. 궁예의 광기는 끝을 모르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궁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신의 경지에 오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나는 미륵이다. 무릎 꿇고 절하라. 신하들은 떨리는 몸으로 절을 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예는 관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술이었습니다. 그는 신하 한 명 한 명 앞에 서서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마음이 보인다. 내 마음속에 영모가 있구나. 한 신하가 절규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궁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미륵인 내가 보았건을 어찌 속이려 하는가. 그 신하는 끌려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궁예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신하가 죽고 장수가 죽고 심지어 측근들도 죽어갔습니다. 왕건의 동료였던 장수들도 하나둘 희생되었습니다. 왕건은 그들의 죽음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느 날 궁예는 왕후 강씨를 불렀습니다. 왕후는 선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간청했습니다. 대왕마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창고를 열어주소서. 궁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후, 내가 감히 나의 정책을 비판하는가? 왕후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마마. 다만 백성들이 불쌍하여. 궁예는 갑자기 옆에 있던 철퇴를 집어들었습니다. 닥쳐라. 내 마음속에 영모가 보인다. 왕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왕마마, 안 됩니다. 하지만 궁예는 미친 듯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왕후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리 묻은 철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소식은 궁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왕후마저 죽이다니. 신하들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예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린 왕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마마, 왜 부르셨습니까? 궁예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배신하려 하는구나. 왕위를 노리는구나. 어린 왕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범아마,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왕자는 살해되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까지 죽인 궁예. 그는 이제 완전히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건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처소에서 벽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주군, 어찌 이렇게까지 변하셨습니까? 어찌? 신순겸이 왕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장군,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군은 한때 훌륭한 분이셨소. 버림받은 왕자에서 일어나 나라를 세우신 홍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은 괴물입니다. 왕건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충성과 의리, 그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가? 그날 밤, 왕건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군,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왕건은 결심했습니다. 궁예를 멈춰야 한다고. 며칠 후, 밤중에 핵심 장수들이 왕건의 처소로 모였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김낙.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건 장군,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왕건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궁예, 주군의 목숨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외로운, 그리고 광기에 빠진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918년 6월 14일 밤, 철원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왕건의 처소, 촛불조차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6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왕건,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김낙.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속삭였습니다. 홍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궁예가 왕건 장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배연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명의 장수가 끌려갔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신순겸이 왕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건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복지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왕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궁예 주군은 한때 훌륭한 분이셨소. 버림받은 왕자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세우셨소. 그분께 진 빚이 큽니다. 김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궁예는 다릅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섬길 왕입니까? 왕건의 눈에 고통이 어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궁예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홍유가 왕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 지금 주군은 궁예가 아닙니다. 주군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왕건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왕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궁예 주군의 목숨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안전하게 피신시키십시오. 신순겸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장군. 왕건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에 움직입니다. 궁예가 아침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날 밤 6명은 자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궁전을 장악할 것인지, 누가 병사들을 설득할 것인지, 누가 백성들에게 알릴 것인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왕건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원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왕건은 중얼거렸습니다. 주군,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궁예가 있는 궁전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궁예의 침전. 궁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편집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왕건, 그놈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 분명히. 궁예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내일 왕건을 제거해야 한다. 늦기 전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결심했고 궁예는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은 권력을 위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918년 6월 15일 새벽, 역사가 바뀌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할 무렵, 왕건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그들은 궁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궁전 수비대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궁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백성을 구하러 왔소. 우리와 함께 하시오.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도 궁예의 폭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궁예는 침전에서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감히 누가? 그의 앞에 왕건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궁예의 한쪽 눈에서 배신감이 타올랐습니다. 왕건, 역시 너였구나. 내가 믿었던 너였구나. 왕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군,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궁예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 왕건, 내가 왕이 되고 싶었구나. 그렇다면 나를 죽여라. 어서 죽이란 말이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군의 목숨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부디 조용히 물러나 주십시오. 홍유와 신순겸이 다가와 궁예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대왕마마, 이제 가시지요. 궁예는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나는 미륵이다. 신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없었습니다. 궁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에워쌌지만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명령이었습니다. 주군을 안전하게 모셔드려라. 절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궁예는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궁예는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남자,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그는 밤새 산길을 헤맸습니다. 다음 날 왕건은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도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홍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궁예는 폭정을 일삼아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왕건, 장군이 새로운 왕이 되시어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왕건 만세. 왕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918년 6월 15일, 왕건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 정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왕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그는 홀로 궁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군, 편히 쉬십시오. 그 무렵 궁예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평복 차림의 그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걷던 궁예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궁예 아니오? 한쪽 눈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궁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궁예다. 우리 가족을 죽인 궁예다. 궁예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몸으로는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돌이 날아왔고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우리 가족을 죽인 죗값을 받아라. 궁예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미륵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918년 6월 말 궁예는 백성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한때 왕이었고 한때 신이라 불렸던 남자.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건은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슬퍼했습니다. 주군, 미안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왕건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왕건은 궁예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지만 왕건은 고집했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이 나라를 세운 분이셨소. 마땅히 예를 갖춰야 하오. 그것이 왕건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궁예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건의 시대, 고려의 시대가. 하지만 통일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남쪽에는 여전히 호랑이 견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918년 6월 궁예가 몰락하고 왕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오. 왕건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겠소.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소.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건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겠소. 힘으로 누르지 않겠소. 함께 상의하며 다스리겠소. 이것은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신라는 진골 귀족들이 독점했고 궁예는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달랐습니다.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왕건은 그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훗날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각 지역의 호족들과 가족이 되어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읍이었습니다. 철원은 궁예의 도읍이었습니다. 왕건은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 송악을 택했습니다. 919년 왕건은 송악으로 천도했습니다. 그곳을 개경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요 남과 북이 만나는 곳이요 이곳에서 천하를 통일하겠소. 개경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줄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농사를 지을 땅을 주었습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존재하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해지오. 하지만 왕건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발해가 무너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견훤의 후백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견훤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탐꾼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왕마마, 견훤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치려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왕건은 침착했습니다. 견훤, 그와는
언젠가 한 번 붙어야 했소. 준비하시오. 왕건은 견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교활하고 집요한 상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호랑이. 쉬운 싸움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에게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 그는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얻었습니다. 그것이 왕건의 힘이었습니다. 919년 가을, 왕건은 개경의 궁전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견훤은 강하오. 하지만 두렵지 않소. 우리에게는 백성이 있소. 백성이 우리를 지지하는 한 우리는 이길 것이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경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지 200년이 넘었소.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 고려 건국.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을 중심에 둔 진정한 나라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견훤과의 싸움, 신라의 병합, 그리고 통일. 갈 길이 멀었습니다. 왕건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려 건국 원년,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왕건이 있었습니다. 927년 9월, 신라의 수도 경주는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천년, 왕국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곳. 하지만 그 자존심은 이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경혜왕은 무력한 왕이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처지였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여전히 왕실의 권위는 남아있었습니다. 왕건과 견훤 모두 신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왕건은 신라의 예를 갖췄습니다. 신라는 천년 왕국이요. 우리의 뿌리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오. 하지만 견훤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라를 증오했습니다. 견훤은 백제 유민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제가 신라에 멸망당한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라, 우리 백제를 멸망시킨 원수. 그 빚을 받아내야 한다. 견훤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927년 9월, 견훤은 기습적으로 경주를 향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신라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견훤의 군대가 경주로 오고 있습니다. 경혜왕은 당황했습니다. 견훤이 왜 갑자기? 하지만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견훤의 군대는 이미 경주성 밖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성문이 부서지고 후백제군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날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습니다. 포석정, 신라 왕들이 연애를 즐기던 아름다운 곳. 경혜왕은 신하들과 함께 곡수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견훤의 군대였습니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신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혜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견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포석정의 아름다운 물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백성은 굶주리게 했구나. 천년 왕국의 마지막이 이것이냐? 경혜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견훤, 무슨 일이오? 우리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견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 경혜왕이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200년도 더 전 일이 아니오? 견훤은 검을 뽑았습니다. 원한은 2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소. 견훤은 경혜왕에게 검을 건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그것이 왕으로서 마지막 체면이오. 경혜왕이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소. 나는 신라의 왕이오. 견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이미 끝난 나라의 왕이 무슨 소용이오? 경혜왕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대왕마마.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혜왕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포석정의 맑은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견훤은 경혜왕의 시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백제의 복수다. 그는 자신의 사람, 경순왕의 형 김부를 신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신라는 이제 완전히 견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견훤의 군대는 경주를 약탈했습니다. 보물을 빼앗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천년, 왕국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주의 하늘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개경의 왕건에게 전해졌습니다. 왕건은 보고를 듣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갈라졌습니다. 견훤, 어찌 이럴 수가. 신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건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신라는 천년 왕국이요. 우리의 뿌리이자 스승이요. 그런 신라를 그렇게 짓밟다니. 신순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진정하십시오. 분노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왕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옳소. 견훤은 선을 넘었소. 이제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오. 반드시 응징해야 하오. 홍유가 물었습니다. 즉시 군대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견훤은 강하오. 철저히 준비해야 하오. 하지만 왕건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신라를 구해야 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견훤의 소나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서두르시오. 최대한 빨리. 경주의 비극은 후삼국 전쟁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건과 견훤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놓였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무너져야 하는 최후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석정의 물은 한동안 붉은 빛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의 피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신라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27년 가을, 왕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혜왕의 죽음, 경주의 약탈, 견훤의 만행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왕건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신라를 구하러 간다. 견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신하들이 우려했습니다. 대왕마마,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왕건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소. 더 기다릴 수 없소. 왕건은 정의의 기병 5천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순겸, 김낙, 복지겸, 최정예 장수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남하했습니다. 목표는 대구 지역, 견훤의 세력권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대왕마마, 왕건이 소수 정예만 이끌고 남하하고 있습니다. 견훤은 피식 웃었습니다. 소수 정예라. 왕건, 내 놈이 급하게 움직였구나. 좋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마. 견훤은 함정을 팠습니다. 대구 팔공산 일대에 3만의 대군을 매복시켰습니다. 왕건이 오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포위하여 전멸시켜라. 후백제군은 산속 곳곳에 숨어 왕건을 기다렸습니다. 927년 9월, 왕건의 군대가 공산, 지금의 대구 팔공산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왕건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하오. 뭔가 이상하오. 그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격. 견훤의 3만 대군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건의 5천 군대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매복이다. 포위되었다. 왕건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진을 짜라. 흩어지지 마라. 고려군은 원형 진영을 만들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차이났습니다. 6배나 많은 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투는 처참했습니다. 화살비가 쏟아졌고
칼과 창이 부딪혔습니다. 고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왕건의 갑옷에도 화살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왕이 무릎 꿇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신순겸이 왕건 옆에서 싸우며 외쳤습니다. 대왕마마, 이대로는 전멸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왕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려군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천이었던 군대가 이제 2천도 남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말도 지쳐 비틀거렸습니다. 왕건 자신도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무덤인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낙이 왕건에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마지막 돌격을 시도해야 합니다. 전하만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복지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전하는 빠져나가십시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함께 죽읍시다. 그때 신순겸이 왕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왕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겸, 무슨 말이오? 신순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옷과 제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제가 전하 행세를 하며 적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 전하는 탈출하십시오. 왕건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소. 신순겸이 왕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전하는 고려입니다. 전하가 죽으면 고려가 죽고 고려가 죽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신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왕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신순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전하, 신은 영광입니다.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는 왕건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의 갑옷과 바꿔 입혔습니다. 왕건의 투구도 자신이 썼습니다. 김낙과 복지겸도 다가왔습니다. 전하,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신순겸, 장군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새 장수는 왕건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왕건은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신순겸이 왕건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고려의 왕 왕건이다. 덤벼라. 그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김낙과 복지겸이 그를 따랐습니다. 후백제군이 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왕건이다. 왕건을 잡아라. 수백 명의 병사가 신순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틈에 왕건은 반대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왕건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순겸, 낙이, 복지겸, 공산 전투. 그것은 왕건 인생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5천 명 중 살아남은 자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고의 장수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살아남았습니다. 신하들의 희생으로. 공산 전투가 한창이던 그 밤, 신순겸은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적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후백제군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창과 칼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순겸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들고 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려의 왕 왕건이다. 죽고 싶은 놈은 덤벼라. 후백제 병사들이 주춤했습니다. 왕위의 위엄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창이 날아왔습니다. 신순겸은 검으로 쳐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그는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김낙이 그의 옆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장군,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김낙은 미친 듯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십 명의 적을 베어넘기며 길을 냈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복지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하를 지켜라. 그는 신순겸을 보호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많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순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전하, 도망치소서. 이제 신순겸 혼자 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적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후백제의 장수가 말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왕건, 이제 끝이다. 항복하라. 신순겸은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항복. 왕은 항복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주변의 적 3명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신순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부디 살아계소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고려의 충신, 신순겸,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자. 그의 죽음은 너무나 장렬했습니다. 후백제 병사들은 시신의 투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왕건이 아니다. 장수가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왕건이 아니라고?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순겸입니다. 왕건의 장수. 장수는 분노했습니다. 속았다. 왕건이 도망쳤다. 그는 즉시 추격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건은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 무렵 왕건은 대구 산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말도 지쳐 쓰러졌고 왕건 자신도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장이었습니다. 순겸이, 나기, 복지겸이 그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왕건은 땅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순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잘못했다. 왕건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신하들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은 비겁자가. 산속에 그의 절규가 메아리쳤습니다. 왕건은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저들을 죽게 하고. 다음 날 새벽, 고려군 잔존 병력이 왕건을 찾아냈습니다. 전하를 찾았습니다. 병사들이 울며 왕건에게 다가왔습니다. 왕건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러분, 내가 잘못했소.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순겸 장군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왕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셔야 고려가 삽니다. 부디 저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소서. 왕건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순겸, 알았소.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반드시 고려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겠소. 왕건은 일어섰습니다. 부상투성이의 몸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간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공산 전투는 끝났습니다. 왕건의 참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왕건은 배웠습니다. 성급함의 대가를, 신중함의 필요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신하들의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신순겸, 김낙, 복지겸,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건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 그것만이 당신들께 보답하는 길이다. 928년 초, 왕건은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참패하고 수많은 장수를 잃은 채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적의 왕건이 패배했습니다. 왕건은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말을 걸려 했지만 왕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왕건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무너지시면 고려가 무너집니다. 홍유가 문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전하, 문을 열어주소서. 전하의 목소리라도 들려주소서.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왕건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들어갔습니다. 왕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왕건은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였소. 순겸을, 낙을, 복지겸을 내 욕심이 죽였소. 홍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전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하께서 살아계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성급했소. 견훤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분노에 눈이 멀어 뛰어들었소. 신중했어야 했소. 배연경이 말했습니다. 전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소서. 왕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찌 되었소? 홍유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소서. 국가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더 후하게 대우하시오. 그리고 사당을 세우시오. 그들을 영원히 기리는. 며칠 후 왕건은 신순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순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건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순겸의 아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일어나소서. 하지만 왕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장군을 지키지 못했소. 신순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남편은 전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원망하지 마소서. 어린 아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왕건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절대 잊지 않겠다. 왕건은 김낙과 복지겸의 가족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왕건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건은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왕건은 아니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신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건은 홍유와 배현경을 불렀습니다. 공산 전투의 패배, 뼈아픈 교훈이었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소. 홍유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건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견훤은 강하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불리하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오. 배연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 말씀이십니까? 왕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호족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오. 견훤의 후방을 흔드는 것이오.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왕건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력보다는 외교로, 정복보다는 통합으로. 그것이 공산 전투가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왕건은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겠소. 견훤의 폭정을 끝내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세웁시다.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동과 상주 지역의 호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견훤의 가혹한 수탈에 지쳐 있었습니다. 왕건의 인품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왕건은 또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훈련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선하고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밤마다 왕건은 신순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장군,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신순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산 전투의 패배, 그것은 왕건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건은 다짐했습니다. 순겸, 기다려라.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 당신의 영전에 보고하겠다. 살아남은 자의 눈물은 이제 각오로 변했습니다. 930년 공산 전투 패배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왕건은 그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견훤과의 큰 전투를 피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고려의 국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농사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왕건은 세금을 낮추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왕건은 매일 아침 조회에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한가? 굶주리는 자는 없는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덕분에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법이요. 그 사이 왕건의 외교는 빛을 발했습니다. 각지의 호족들이 하나둘 왕건에게 귀의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을 택했습니다. 견훤의 가혹한 통치에 지친 그들은 왕건의 인품에 감복했습니다. 안동의 권행 장군이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저희 안동 사람들은 견훤의 수탈에 지쳤습니다. 전하를 섬기고 싶습니다. 왕건은 그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고맙소, 장군.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상주, 문경, 예천, 경상도 북부 지역이 하나둘 고려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견훤의 후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군사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라.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특히 기병대를 강화했습니다. 말의 품종을 개량하고 기병들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왕건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려의 칼이요. 백성을 지키는 방패이요. 병사들은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930년 가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견훤이 고창, 지금의 안동 지역을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안동은 이제 고려의 동맹이었습니다. 홍유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하, 견훤이 안동을 치려 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북상 중입니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왕건은 침착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배연경이 물었습니다. 전하, 출전하시겠습니까?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소. 철저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이기겠소. 왕건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견훤은 안동으로 오고 있소. 우리는 고창에서 맞이하겠소. 안동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겠소.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신 계략이십니다.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 정예가 아니었습니다. 만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상주 호족들의 군대가 합류했습니다. 고창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 왕건은 신순겸의 위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장군, 내일 싸움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왕건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이기게 해주소서. 신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고창 벌판에서 마주쳤습니다. 견훤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왕건, 공산에서 도망친 놈이 또 왔구나. 이번에는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왕건은 말 위에서 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왕건은 신하들을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억하시오. 우리는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오. 정복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 승리합시다. 신하들이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승리, 승리, 승리. 전투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930년 고창 전투. 왕건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 전투의 서력을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930년 가을, 고창 벌판.
고려군 10,000명과 후백제군 15,000이 대치했습니다. 숫자로는 여전히 견훤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건은 안동과 상주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지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권행 장군이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 북쪽 언덕에서 공격하면 견훤의 측면을 칠 수 있습니다.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견훤의 군대가 먼저 돌격해왔습니다. 왕건의 목을 가져와라. 후백제 기병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방진을 유지하라. 흔들리지 마라. 고려군은 단단한 진영을 유지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낸 후 왕건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쪽 언덕에 숨어있던 안동 호족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후백제군의 측면을 급습했습니다. 공격. 후백제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에서는 고려군이 버티고 옆에서는 안동군이 공격했습니다. 견훤이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영을 바꿔라. 측면을 막아라. 하지만 그 순간 왕건이 직접 돌격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돌파한다. 고려정의 기병 3,000이 왕건을 따라 적진 중앙을 향해 달렸습니다. 땅이 울렸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왕건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선봉에 서서 적을 베어넘겼습니다. 공산 전투의 악몽을 씻어내듯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전하를 따르라. 승리다. 후백제군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나는 견훤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꺾여 있었습니다. 해가 칠 무렵 후백제군은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견훤도 어쩔 수 없이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퇴각. 일단 물러난다. 견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고창 벌판에는 고려군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승리! 승리! 만세! 왕건은 말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겸,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날 밤, 왕건은 신순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군,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산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통일이 보입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고창 전투의 승리는 전세를 바꿔놓았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호족들이 더욱 왕건에게 귀의했습니다. 왕건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견훤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백성들을 돌보고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승리는 백성들 덕분이요. 백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왕건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견훤은 전주로 돌아가 분노를 사겼습니다. 왕건,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견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창 전투.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이 공산의 악몽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인내와 준비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한 전투였습니다. 935년, 견훤은 이제 70이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호랑이라 불렸던 그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했습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신검, 차남 양검, 삼남 용검. 견훤은 셋째 아들 금강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총명하고 용맹한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신검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왕위는 내 것이다. 동생 양검도 신검을 부추겼습니다. 형님, 이대로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935년 3월, 견훤이 금산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산사는 견훤이 직접 지은 절이었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견훤은 자주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신검과 양검이 군사를 이끌고 금산사를 포위했습니다. 견훤은 잠에서 깨어 밖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왕마마, 신검,
대군과 양검 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견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들과 그 앞에 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신검, 이게 무슨 짓이냐? 신검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늙으셨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견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양검도 나섰습니다. 아버님,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시오 하셨지요.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장작의 승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견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왕자로 키웠거늘 이것이 보답이냐? 신검은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견훤을 둘러쌌습니다. 아버님, 조용히 계시면 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견훤은 칼을 빼려 했지만 이미 무장해제 당한 후였습니다. 견훤은 그날부터 금산사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절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신검은 전주로 돌아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견훤이 총애하던 금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금강, 내 아들, 미안하다. 금산사의 작은 방, 한때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은 이제 죄수였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권력을 위해 신라를 공격했고 욕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자식들에게도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견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경혜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견훤, 이것이 내 업보다. 죽은 금강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견훤은 늙었습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호랑이는 이제 이빨도 부러진 늙은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견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탈출해야 한다. 그는 금산사의 노승을 매수했습니다. 스님, 저를 도와주시오. 후하게 보답하겠소. 노승은 견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마마. 935년 6월 어느 밤, 견훤은 노승의 도움으로 금산사를 탈출했습니다. 경비병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견훤. 다음 날 아침, 신검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왕마마, 견훤이 탈출했습니다. 신검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찾아라. 죽여도 좋다. 추격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개경, 왕건이 있는 곳, 숙적의 품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견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살아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금산사의 감금. 그것은 견훤 인생의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왕에서 죄수로, 아버지에서 버림받은 노인으로 몰락의 길은 가파르고 쓸쓸했습니다. 935년 6월, 견훤은 홀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 누가 봐도 후백제의 왕이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견훤은 고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병사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견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견훤이요. 왕건을 만나러 왔소. 병사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견훤. 후백제의 견훤이? 그들은 견훤을 급히 개경으로 호송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왕건에게 전해졌습니다. 왕건은 보고를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견훤이 직접 왔다고? 홍유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지금 국문 앞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견훤을 죽여야 합니다. 공산 전투를 잊으셨습니까? 신순겸 장군의 원수입니다.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신하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침묵하시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견훤, 평생의 숙적, 수많은 고려 장수를 죽인 원수. 하지만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견훤을 죽이면
단순한 복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살려두면 후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견원을 드리시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왕건은 단호했습니다. 내 명령이요. 궁전 문이 열렸고 견원이 들어왔습니다. 왕건과 견원,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다투던 두 영웅, 이제는 왕과 난민.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견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 견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건, 이 늙은 호랑이를 받아주시오. 왕건은 옥좌에 앉아 견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견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배신했소.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였소. 왕건은 견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목소리, 이제는 늙고 쓸쓸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소. 원수인 당신밖에. 왕건은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왕건은 견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견원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왕건, 나를 죽이지 않겠소?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이 차는 신순겸 장군을 죽인. 왕건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미 벌을 받으셨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라를 잃으셨다. 이보다 더한 벌이 어디 있겠는가? 왕건은 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함께 하십시다. 신검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옵시다. 견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정말 받아주겠소?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왕건은 견원을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상좌에 견원을 앉히고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고려의 어른이십니다. 편히 계십시오. 견원은 술잔을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 견원이 왕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건, 왜 나를 살려주었소? 죽였어야 했소. 왕건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호랑이는 죽어서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함께 역사를 남깁시다. 견원은 처음으로 왕건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덕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견원은 왕건에게 약속했습니다. 왕건, 아니, 전하, 이 늙은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돕겠소. 신검을 무너뜨리는데. 왕건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역사의 아이러니, 숙적이 동지가 되고 원수가 은인이 되고. 견원은 왕건의 품에서 생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상대로. 935년, 견원이 왕건에게 망명한 같은 해, 신라에서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제56대 왕 경순왕. 그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경들, 솔직히 말하시오. 신라에 미래가 있다고 보시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원로 신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천년 왕국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경순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슴이 찢어지오. 하지만 백성을 생각해야 하오. 신라는 이미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경주 주변뿐이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언제 견원이나 신검이 쳐들어올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피를 흘릴 것이었습니다. 경순왕은 결심했습니다.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시오. 신라를 고려에 바치겠다고. 신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대왕마마, 안 됩니다. 천년 왕조를. 경순왕은 단호했습니다. 천년 왕조보다 백성의 목숨이 더 중요하오. 사신이 개경으로 갔습니다. 왕건은 신라의 제안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신라가 스스로 항복하겠다고? 사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순왕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왕건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라, 천년, 왕국, 삼국을 통일했던 위대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순왕을 예우하겠소. 왕의 예우로. 935년 11월, 경순왕이 직접 개경으로 왔습니다. 왕건은 성 밖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왕이 마주 섰습니다. 경순왕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왕관, 그것을 왕건에게 건넸습니다. 왕건, 아니, 고려 태조 폐하, 이제 신라는 역사가 됩니다. 부디 백성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왕건은 경순왕의 왕관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순왕마마, 이 무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정승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주 지역은 그대로 다스리게 했고 신라 왕실은 보호했습니다. 경순왕마마, 고려는 신라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신라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왕건은 경순왕을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잔치, 슬프지만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경순왕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폐하, 신라는 끝났지만 신라의 정신은 고려가 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왕건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백제의 정신을 모두 이어받을 것입니다. 연회가 끝난 후 경순왕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살았으니까. 왕건도 혼자 궁전 뒤편에 섰습니다. 신라,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쌓아온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마치 신라의 영혼이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라의 항복,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을 막고 백성을 구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후백제의 신검, 견훤의 아들이자 배신자,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면 통일이 완성됩니다. 936년 9월, 마침내 최후의 전투가 다가왔습니다. 고려군과 후백제 신검의 군대가 1, 2천, 지금의 선산 부근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견훤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했습니다. 전하, 견훤을 선봉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확신했습니다. 아니요, 견훤 어르신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오. 그분은 자식에 대한 복수를 원하시오. 과연 견훤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견훤이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오. 내 손으로 배신자들을 심판하겠소. 왕건은 견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함께 끝냅시다. 1, 2천 벌판, 고려 3만과 후백제 2만이 대치했습니다. 신검은 견훤이 고려군 선봉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 견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검, 양검, 너희 배신자들아. 아비를 감금하고 동생을 죽인 죄, 오늘 받아라. 견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후백제군이 동요했습니다. 견훤 대왕마마가 저쪽에, 신검이 급히 외쳤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저자는 이미 버림받은 늙은이일 뿐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꺾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여전히 견훤을 진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왕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 고려군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견훤도 말을 타고 앞장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장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후백제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소. 진짜 왕은 견훤 대왕마마시오. 신검과 양검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고려 기병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훤이 말해서 내려 아들들 앞에 섰습니다. 신검과 양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견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금강은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 하지만 견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전하, 이들의 처분은 전하께 맡기겠소. 왕건이 다가왔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겠소. 하지만 귀양을 보내겠소. 신검과 양검은 유배되었습니다. 견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슬프고 쓸쓸한 승리였습니다. 936년 9월 1~2천 전투로 후백제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후삼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건은 마침내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전장에 선 왕건. 그는 멀리 펼쳐진 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68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왕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겸, 낙, 복지겸,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냈습니다.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장수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왕건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군 3만이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만세, 고려 만세, 태조 만세. 그날 밤 왕건은 견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어르신, 끝났습니다. 견훤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소. 내 인생도 이 시대도 끝났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때는 숙적이었고 이제는 동지였던 견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건, 아니, 태조 폐하,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았소. 힘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소. 덕으로 얻어야 하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르신과의 싸움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견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견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산 전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아는 듯 왕건은 견훤을 왕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왕건은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환호했습니다. 태조 만세, 통일 만세. 하지만 왕건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왕건은 궁전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된다.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 서로 다른 문화를 조화시키는 것, 백성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 왕건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경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훗날 왕건은 훈요 10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처를 공경하되 백성을 잊지 말고 전쟁을 피하되 나라를 지키며 신하를 존중하되 법을 세우라. 943년 왕건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겸,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태조, 왕건.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고 덕으로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힘보다 화합을, 전쟁보다 평화를 택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고려는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이 서양에 전해져 거의가 되었습니다. 왕건의 꿈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천하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복이 아니라 통합으로. 그 남자의 이름은 왕건. 고려를 세운 태조, 역사가 기억하는 진정한 왕. 훗날 고려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태조께서 세우신 이 나라, 천년을 이어가리라. 왕건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순겸, 김낙, 복지겸의 사당에도 향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아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견훤의 무덤도 잘 관리되었습니다. 왕건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분도 이 시대를 만든 영웅이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싸움과 화해, 증오와 용서, 죽음과 탄생,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이야기,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